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동영상으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 이 1인 방송을 통해서 창업 절대로 하지 마라, 창업 진짜 힘들다 이야기를 많이 말을 했어요. 그래도 창업을 한다면 적어도 3년은 준비를 해라. 1년차, 2년차, 3년차로 나눠서 1년차에는 실제 그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또 지식도 습득을 하고 그러면서 1년차는 진짜 브로드하게 내가 창업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2년차에는 실제 내가 아이템이 정해지면 이론을 습득한 건 당연하지만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라고 그랬고요. 3년차에는 이제 그 현장 체험 플러스 그 외에 운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내 걸로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솔직한 심정은요, 창업하지 말랍니다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을 준비해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오랫동안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요. 시장을 읽는 눈이 생겨야 되니까 창업이라는 건요, 그곳에 가서 내가 리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뭘 하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업이다. 저는 소고기 오미래 소고기 국밥을 전 창업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리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문정 법조타운 내에 우리 가게는 유명해지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송파구, 좀 더 나아가서 서울에 유명해지겠죠. 물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면 더더욱 좋고요. 그건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국밥집에 리드가 돼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리드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시장을 잘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 상황도 봐야 되고 사람들의 먹거리 트렌드도 봐야 되고 뭐 다양한 것을 따져보고 나서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창업 절대로 하지 마세요. 100%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자 생활을 한 25년여 하면서 봤던 게 있어요. 무턱대고 창업하면 100전 100패. 1년 준비하면 뭐 적어도 살아남을 확률 20%. 2년 준비하면 뭐 한 40% 정도. 3년 준비하면 그래도 반반이에요, 반반. 그런데 어떻게 내가 창업을 하라 권하겠습니까?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요? 어렵죠. 이제 4개월 차 넘어서 5개월 차 들어가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제가 해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 와서 리드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창업을 하자 하면 막막하니까. 저도 아직도 운영에 대해서는, 창업까지는 왔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막막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막막함을 해소를 하고 나서 창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상 사실 창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는 자동화가 되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다고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안 만들어지잖아요. 경제가 좋아서 퉁퉁퉁퉁 성장하고 있으면
되겠죠.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겠죠. 경제도 뭐 아시다시피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다고 규제는 또 어떻고요? 온갖 규제가 있어서 공장을 하나 설립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게다가 뭐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 고용이 더 일어날 텐데 뭐 그런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복지 예산이라고 막 갖다 쏟아 부어 놓으니 이게 생산적인 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제는 앞으로도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성장 동력을 찾아서 그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경제는 좋아질 거니까요. 과거에 중화학공업이나 전자나 IT나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국가 주도가 됐고 민간 주도가 됐고 모두가 민간 합동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났던 겁니다. 이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경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고 일자리는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현실은 창업밖에 대안이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창업밖에 대안이 없다는 현실이 아쉬워요. 그래도 창업을 하겠다 이러시면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내가 창업 준비가 다 됐다.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세요. 창업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그 창업밖에 대안이 없을 때는요, 마음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창업. 국가를 세우는 것, 나라를 세우는 것도 창업이죠. 나라를 세우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그 집안 모두가 몰살을 당합니다. 또 하나의 창업,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회사를 만드는 일도 실패를 하면 누구 말만 따라 한강으로 가는 사람의 천지입니다. 그만큼 창업이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없어요. 이제 현재의 나만 있을 뿐인데 현재의 나는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처럼이란 소주 좋아하시죠?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상하긴 한데 진짜 처음처럼 초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심정으로 창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중소기업 임원이었다, 대기업 부장이었다, 공무원이었다, 기자였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창업 시작에는 오로지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뿐입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 거잖아요. 내부도 있습니다. 내부의 직원들이, 저는 국밥집을 하니까 직원이 3명이나 있거든요. 내가 먼저 안 하면 안 해요. 내가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사님, 썰기 좀 치우세요. 여사님, 탁자 좀 닦으세요. 여사님, 저 김치 좀 갖고 오세요. 한두 번 하겠죠. 근데 결국은 아유 못하겠다, 만세 부르고 맙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하나씩 둘씩 나가다 보면 결국은요 아무도 안 남아요. 그때는 이미 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 버리고 내가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딛는다고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창업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만약에 한다면 적어도 3년은 준비해라. 그것도
철저하게 나를 둘러싼 경제 상황도 읽어야 되고요. 그 안에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트렌드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새롭게 변신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창업에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창업을 해야 되는가, 창업을 왜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업을 해야 되니까 아이템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질문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